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패션이라고 하는 미쳐야지 성공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전한길 일타 강사의 강의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업로드를 해 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신년방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만 집중을 하고 미쳐서 함께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 신년방 호동과 국제연례회의의 개최에 따른 프로모션 공지 영상을 아직도 시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유튜브에서 신년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서로 도와서 한 달여 도전을 통해 럭셔리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추운 날씨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실 앞에서 기다린 남학생이 있었어요. 나이는 31하고 얼굴 마스크 썼지만 딱 보니까 알아먹겠어요. 전국 투어 갔을 때 몇 번 이렇게 찾아온 애였어요. 그때 걔가 포기하려고 할 때 제가 잊히지 않는 게 니는 될 거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여러 번 했었고, 걔가 금방 선생님 약속 지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해가지고 합격 정서 들고 와서 정서 복사본인데 사인해달라고. 니 왔네, 니 진짜 그래 붙었나 하니까 붙었다 하더라. 올 8월에 임용됐다던데요. 서울지방직 7급에 5관왕 했다 하더라고. 토탈 지금까지. 걔가 내를 찾아왔을 때가 이미 2년 전이었을 거예요. 토탈 4년간 공부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걔가 시험 아무것도 하면 안 됐을 때 같은데, 느낌에 이야기 좀 나누면 조금 구분이 오거든요. 네, 느낌이 와요. 이놈은 될 놈이다. 열정도 있네. 왜냐하면 전국 투어 내 가는데 얘는 다른 지방에 있는데 전라도 순천까지 오는 애는 대단히 열정이 있는 애거든요. 나중에 제가 혹시나 동영상에서는 이제 오픈하지 않고요, 전국 투어 가면은 강연을 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강연하고 사인하고 제가 합격 질문 받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강연 주제 중에 제가 황수관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황수관 박사님 급성폐혈증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던 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황수관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찾아갑니다. 대구에서. 그분이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여러분 어릴 때였을 겁니다. 그 프로의 진행자로 맹 황수관 박사님이 같이 진행하셨지요. 그 뒤로 여러분들이 TV에 보는 걸 봤다면 아마 황금알인가 뭐 이런 예능 프로에서 조금 마지막에 나오시다가 급성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TV에 나와서 강연하고 TV에서 늘 했던 메시지가 늘 웃는 거였습니다. 웃음 치료죠. 황수환 박사님은 굉장히 웃음을 통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제 롤 모델이 여러분 이런 하면 웃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황수환 박사님 만나기 전까지 꿈이 뭔지 아세요? 진짜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 동기들이 저보고 12공화국이라 불렀고, 그 당시에 저를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 될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뒤로 제가 학원 강사로 수다 강사 되고, 대구에서 34세 나이로 가장 큰 학원의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출판사 대표 이사가 되고,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그 당시에 02년도였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당에서 제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 출마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경영 실패하고 난 뒤에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 정말 실패하는 거 천만다행이다.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국회에 가고 또는 대통령이 되고 이런 꿈 꿨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줬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 뒤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강의다. 이래서 지금도 강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고 천직이라 생각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만족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정의 하나의 표현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황수환 박사가 그 호기심 청구하다가 안 나오고 국회 출마하는 걸 막으려고 서울까지 찾아갑니다. 국회의사들까지 찾아갑니다. 전혀 생명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천민주당사까지 갔었고, 그 뒤로 황순 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50여 년간 살면서 자네같이 가장 뜨거운 청년을 처음 봤다면서 저보고 굉장히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성공할 때도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황 박사님은 제 열정 하나를 보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연히 대구로 그분이 강연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애 업고 애 그냥 캐리에 지게다 지고 집사람 출근하고 하는데 애를 봐야 돼가지고 애 지게다 지고 그 강연하는데 갔었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강연 끝날 무렵에 황 박사님한테 제가 그때 그 청년이라니까 황 박사님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었나 하면서 예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저한테 명함을 줬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혹시나 자네가 어렵거나 힘들면은 나를 찾아보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뒤로 물론 찾아가지 않았죠. 그걸 민폐를 끼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빚더미 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생각 있었습니다만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빚더미에 있으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을 괜히 이건 아니다 해서 안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찾아온 이 청년도 굉장히 열정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전국 투어 가는데 보통 여러분들 지방 투어 가는데 전환길 찾아간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학원 강사 그거 가는데 뭐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찾아오는 청년도 있지요. 저는 누가 더 장려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후자입니다. 당연히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 열정이 마음 가는 대로 전국 기차 타고 진짜 제가 전라도 목포에서 투어 그 당시에 설명했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왜 파주에서 목포까지 왔냐? 노량진오면 내가 있지 않냐? 라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청년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찾아오는 청년들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성공의 단어로 꼽는 영어 단어 패션 아닙니까? 패션.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뭔데요? 바로 이가 아닙니까? 미친 자. 마침 또 지금 마이크 택이 또 미친 자는 성공합니다. 미친 자는 반대성 미친 자는 또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오직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나머지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 중요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진정한 미친 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을 바로 패션이 있는 사람, 정열, 열정 있는 사람, 에포드 가면 옷 입는 패션이 되고요. 바로 이런 열정, 저는 이런 사람이 있고로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 좌우명이에요. 미치지 않아 성공한다는 게 원래.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 따라서 전국 투어 왔을 때 걔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니는 내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소통의 시간이었죠. 순천까지 왔네. 야, 너 집도 순천 아니면 어떻게 그 집까지 왔냐? 나는 네 열정을 믿는다. 네 포기하지 말 알았냐? 너는 할게 할 거니까. 라고 했고, 그 뒤로 연락처는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찾아온 겁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선생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뭔 약속? 선생님이 그때 학교에서 찾아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합격 정서입니다. 합격 정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방직 7급을 가져왔고 토탈 학습 기간이 좀 길었네요. 4년 걸렸으니까. 그리고 31가 되었고 결국은 지금 서울시 7급 어느 부처에 발급받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자랑스럽고 그래서 금방 사인회도 그래 해줬습니다. 오관왕 합격 축하. 아마 내 카페에 올라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열정을 믿고 그리고 축하한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에 가서 무한한 자유함을 누려라. 이 자유함은 정신적 자유함을 가리킨다. 라는까지 표현하고 그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진 한 번 찍고 보냈는데요. 그리고 걔가 또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해준 이야기 똑같이 해주면서 걔가 지금 멘토로서 또 수험생 몇 명을 이렇게 앓는 사이가 돼가지고 지도해 주는데 어떤 애는 4개월 만에 붙었다 해요. 뭐 그런 애도 있대요. 걔가 가르친 애가 금방.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 심장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지 딴 게 아니라 워낙 가난하게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은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강했습니다. 가난이 주는 그 불편함 그리고 남으로 받는 눈총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자라서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난을 물려줬고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시킨 것이죠. 가난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농사 지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소장농이었는데요. 남의 집 일해서 저도 타작을 같이 해서 남의 집에 싣고 갖다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너무나 그 당시에 아버지도 자존심 상해하셨고 저도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내가 나중에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대단히 큰 결심을 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가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그 부족한 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저는 남보다 머리도 좋지도 않다. 집안 여건이나 환경도 좋지도 못하다. 그럼 제가 남보다 더 잘 살거나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유일하게 남보다 평범한 머리를 가졌고 집안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남보다 그래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하고 싶은데 그럼 무엇이냐?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었고 그것이 제 인생 10기명 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제자들한테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 중에도 집안이 좋고 뭐 부잣집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그래 나이가 좀 어리면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집안이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여건이 안 좋거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이가 좀 들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어떡할 건데?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려면은 남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거마저도 못하고 귀찮아하고 게으르다면 니는 자손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자손 대대로 성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런 저주 아닌 저주까지 퍼부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남보다 여건이 좀 부족한 분들한테 저처럼 열정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그 찾아온 제자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걔가 금방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런 저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포기했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지금 보란 듯이 지금 서울 와서 근무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서울 와서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데 근무한다 하네요. 그래서 뿌듯하다 하면서 자랑스럽다 하면 그래 연락처를 줬습니다. 남학생인데 알았다. 지금 내 수업 시작해야 되니까 긴 이야기 못 나누겠고 얼굴은 내가 아니까 연락처는 줄 테니까 저장해놨다. 다음에 소주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KTX도 없을 때였거든요. 새마을로 기차 타고 제가 4시간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황수환 박사 국회 출마하는 걸 막으려고 그 당시에 찾아온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겁니다. 제 꿈이 원래 대통령이었는데 황수환 박사를 통해서 대통령 꿈을 접었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황 박사님의 삶이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황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 교수님이었고 TV에 나와서 많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줬고 그리고 학생들 평상시에는 환자 진료하고 그리고 의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의술을 그리고 TV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래 참 멋있는 삶이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멋진 삶을 사주겠는가 싶어서 제 꿈을 그 당시에 대통령 꿈을 버리게 됩니다. 제 일기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대통령 꿈을 꾼 적이 없고 항상 황 박사님 같은 삶을 살자. 황수환 박사님을 롤모델을 삼자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황 박사님이 TV에 출연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포 을지구당이죠. 서울에. 거기에 국회 출마한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막으려고 왜 가냐고. 제가 그때 그 말 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대통령 꿈을 접은 한 청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표현했습니다. 꼴란, 기껏.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만이도 꿈 접은 청년이 있는데 기껏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왜 그런 국회의원 하나 하려고 그거 되려고 이 길을 버리느냐. 국회 가지 마시라고.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정치 뻔한 거 아니냐. 지금은 모든 사람이 황 박사님을 좋아하지만 국회 가는 순간 이미 50% 지지율은 상실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반반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정치 딱 선언한 순간 절반의 지지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싫다고 황 박사 상처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가지 마시라고 A4 용지 그날 밤에 편지를 5장 씁니다. 그리고 새벽에 새마을 기초 첫 차 타고 제가 서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거 미쳤다 하더라. 우체통에 넣어라. 바로 간다 그거. 뭘 찾아가냐고. 미쳤냐. 나는 직접 가서 말려야 되겠다고. 결국은 말리지를 못했고 국회 출마해서 그분은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치는 이제 자기와 맞지 않다는 깨닫고 2번이나 8년 걸렸지 않습니까?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원래 의사 선생님 그리고 원래 다시 또 방송의 길로 돌아오셨다가 참 안타깝게도 급성 폐혈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강검진 받는 것도 황 박사님 때문에 그 병원을 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기 오라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뭐 개인적인 인연도 되게 되는데 저랑 황 박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열정이 있으니까 직접 이런 인연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그분이 제게 뭐라 했습니까? 2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그게 딴 게 아니라 열정 하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2번째는 어렵거든 반드시 찾아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그 때문에 더욱더 안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아마 지금 황 박사님이 천국에 계신다면 이 제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겁니다. 아, 그 청년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고 나의 삶을 참 존경하고 따라준 청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황 박사님 롤모델을 생각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열정이 뭐 닿다 보니까 그런 인연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공무원 수험생이고 여러분들은 합격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혹시나 너그 동생이나 사촌이나 또는 뭐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나 뭔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공무원 합격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절대 반박 불가하면 이걸 겁니다. 미친 자는 성공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도 같은 맥락이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로마에 피그말리온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기다렸는데 그런 여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자기가 꿈꾸었던 여인을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해가지고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참 뭐 변태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피그말리온 왕이 그 조각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자 뭐 미의 여인입니까? 미의 신이죠. 아프로디테한테 이 조각상을 여인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실제 여인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활용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혹시나 간절함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을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존에 추석이나 설날이나 좋은 날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났어. 그때는 알람이 필요 없죠. 새벽부터 일어났어. 무조건 눈이 반들반들 이럴 겁니다. 옛날에 치면 제 어릴 때 소풍 가게 가는 날 아침, 명절날 아침에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설렘이죠. 그게 바로 간절함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 중간고사 시험 치는 날이나 학기말 대학 시험 치는 날 보면은 그날은 아침에는 알람이 필요 없죠. 잠도 안 오죠. 왜냐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만치겠다는 그 절박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서도 책을 계속 보고 집에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책을 보고 야 이제 시험 날 테니까 책 넣으라 해도 그래도 계속 보자 하나라도 더 그 간절함은 바로 반드시 좋은 결과 또는 역시 미치면은 사람은 또 괴력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또 성과를 놀라울 만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또 능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한다고 조금 빨리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마저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찾아온 그 제자를 보고 제가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했고 제가 본 눈이 나름대로 정확했구나라고 생각도 들었고 좀 뿌듯합니다. 오가랑했지만 사실은 나머지 4개는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한 개만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걔 나름대로는 뿌듯할 겁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못하는 건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합격해놓고 안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혹시나 너희 중에서도 진짜 공무원 시험이 이게 아니라면은 딴 길을 가되 만약 공무원 시험 합격해놓고 딴 걸 해도 괜찮은데 떨어지고 난 뒤에 못해가지고 딴 걸 하면은 늘 콤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다면 진정으로 합격해놓고 합격 정수를 찢어버리고 네 원하는 걸 하라고. 당당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절대 컴플렉스는 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오징어 게임처럼 데스게임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합격자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 게임에 지금 참여한 것이고 그 게임 중에서 5과목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룰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높은 점수 맞으면 합격입니다. 이번에는 456억 돈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도 보면 뭐 달고나 그 녹이기 위해서 혀로 쪽쪽쪽 빨아먹는 새끼가 나오고 별 희한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미친 자가 되어가지고 꼭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